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형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좌표하고 벡터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량과 좌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벡터량의 개념과 연산 그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냥 벡터량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혹은 이제 다른 공학 과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벡터량을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뒤에 그 깔린 게 뭐냐면 좌표가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좌표하고 벡터를 떼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물체가 있다. 똑같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힘을 가했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F라는 힘을 가했어요 라고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 F가 어느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수학적으로 얘가 어느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는 벡터의 개념을 얘기할 때는 이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라고 그냥 두리뭉실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여기에 필연적으로 좌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좌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 벡터는 서로 알긴 아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즉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벡터를 수학적으로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리학이라는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면은 그건 아주 우스운 학문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 자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루려면 반드시 여기 어딘가에 좌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좌표를 한번 도입을 해보죠. 그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좌표를 하나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제가 이렇게 좌표를 하나 잡았어요. 자, 이걸 X좌표, 이걸 Y좌표라고 하자고요. 그럼 좌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눈금들이 이렇게 매겨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1, 2, 3 이렇게 하고 1, 2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요렇게. 이제 이 좌표를 도입하니까 이 벡터가 비로소 이제 좀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좌표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표현해요? 이 벡터 F의 방향은 어디 있는 거 하니, 이 방향은 이 시작점, 그렇죠? 이 작용점은, 시작점은 지금 어디 있어요? 0, 0이라는 좌표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벡터가 가리키는 끝점은 1, 2, 3, 1, 2니까 여기, 그죠? 3, 2가 가리키는 지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완전히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자, 이걸 F로 나타내면 이 좌표를 이렇게 도입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이요, 즉 루트 13입니다 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표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좌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 벡터는 우리가 더 이상 객관적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죠. 개념적으로만 다룰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그런데 물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벡터량 그 뒤에는 좌표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설령 이 좌표를 얘기하지 않고 공식을 설명할 때는 좌표에 대한 얘기를 빠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그 공식이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되려면 어딘가에 항상 좌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항상 이제부터는 벡터량하고 좌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좌표에서 어떤 단위 벡터를 정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직교 좌표에서 단위 벡터를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직교 좌표에서는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는 2차원 직교좌표만 생각했지만 일반적으로는 3차원이니까 3차원 직교좌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x, y, 여기 g축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각 그 축마다 눈금이 있겠죠. 1, 2 뭐 이런 식의 눈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직교좌표에서 모든 이제 그 수학자들이 정했죠. 이 직교좌표에서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하나 생각을 하고 y축 방향으로도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z축 방향으로도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를 생각을 한 거고, 이 단위 벡터의 이름을 여기 x축 단위 벡터는 i라고 하고, 여기 z축 단위 벡터는 y축 단위 벡터는 j라고 하고, 여기 g축 단위 벡터는 k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에 단위 벡터 할 때 단위 벡터는 하나의 기준 벡터라 그랬으니까 잡기 나름이죠. 근데 직교좌표에서는 이렇게 각 축에 플러스 x, y, z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기준 벡터로 정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 벡터 i는 뭐예요? 플러스 x축 그쪽 방향으로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여기 j도 뭐 여기 점을 찍어야 되겠죠. 뭐 귀찮으니까 j는 플러스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가 되고, 여기 k는 플러스 g축의 단위 벡터. 이렇게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직교좌표에서 i, j, k라는 단위 벡터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이 공간상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물리량은, 모든 벡터량은 이제 이 단위 벡터의 합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이거 보면 지금 이거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는 i라 그랬죠. 여기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는 j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 f라는 벡터를 이제 분해해 보세요. f를 분해하면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가 되죠. 그죠? 그럼 이 벡터는 뭐냐면 이거의 몇 배예요? 이 단위 벡터의 3배 스칼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 f라는 벡터는 3배의 i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2배의 j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벡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 이런 놈들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에 단위 벡터 할 때 기본적인 개념은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벡터는 이 각 단위 벡터와 스칼라 곱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해석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벡터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죠? 이제 이 모든 벡터량은, 그렇죠? 모든 벡터량은 i, j, k로, 즉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직교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들어가면 좌표의 종류도 직교좌표, 원통좌표, 구좌표 많잖아요. 그런데 우린 지금 일반 물리학에서는 주로 직교좌표를 쓰기 때문에 직교좌표 상하상만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교좌표 상에서 정의된 이 세 개의 단위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모든 벡터량은 이거의 합으로, 이거와 스칼라 곱이죠. 이 스칼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서 더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좀 리얼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런 벡터가 하나 있어요. 이런 벡터. 무슨 그림인지 알겠죠? 우리가 공간상에서 딱 이런 어떤 벡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어떤 물체가 있고 이 물체에 잡아당기는 힘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벡터의 이름을 F라고 하면 이게 내가 이런 좌표를 여기다가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해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만나는 요 지점,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요 지점을 내가 fx라고 할게요. 여기 Y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fy, 여기 지금 Z축하고 만나는 지점을 fz라고 하면 이 f는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f라는 물리량은, 그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이 i의 fx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xi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 j라는 벡터의 fy배가 될 테니까 fyj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k라는 단위 벡터의 fz배가 됐을 거니까 여기도 fz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좌표의 도움으로 모든 이 벡터량을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양으로 취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벡터는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벡터들은 x, y, z에 의해서 이 분해를, 모든 벡터는 x, y, z로 향하는 벡터들의 합으로 분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분해됐죠?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로 이렇게 분해가 된 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벡터량하고 좌표를 같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냥 물리에서는 우리가 식을 딱 요거 한 식에서 어떤 물리량을 봤단 말이에요. 어떤 벡터량을. 근데 그 벡터량 안에는 세 개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처음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식을 하나 딱 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물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뉴턴의 2법칙이죠.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총합이고, 이건 물체의 가속도고, 이건 물체의 질량이거든요. 이런 식이 성립해요. 식은 한 줄이지만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다고 하면 좀 과장된 거지만 여기에 읽어야 되는 정보가 많다. 왜? 여기에 이제 F하고 A가 살아있으려면 어떤 좌표가 하나 있겠죠. 그럼 좌표가 있어요, 이제. 그럼 그 좌표에 의해서 이 F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A는 또 A 나름대로 또 I, J, K 방향으로 또 분해해서 또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이 사실은 되게 긴 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타낸다면 굉장히 긴 식을 하나로 컴팩트하게 딱 축약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죠? 이제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이 F하고 A 각 벡터 자체가 전부 다 이 단위 벡터로 나타낸다는 점을 우리가 의식하면, 이것이 이렇게 풀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 이 식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벡터식을 보면 특히 전자기학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것들이 그런데 맥스웰 방정식을 보면 아주 짧거든요. 아주 컴팩트하게 탁탁탁 이렇게 4개가 딱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좌표에 의해서 쭉 풀어야 돼요. 풀어서 써야 비로소 뭐가 보이기 시작하지. 맥스웰 방정식 표현 자체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 벡터가 좌표에 의해서 이런 어떤 식으로 분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벡터량으로 표현된 식을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벡터량하고 좌표를 항상 함께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벡터가 직교좌표상에서 이렇게 표현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 벡터의 크기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이 크기가 여기 이걸 예로 들면 이 F의 크기는 뭐예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거 제곱 루트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벡터를 조금 아까 다시 쓰면 3i의 2j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X축하고 만나는 좌표고 요거는 Y축하고 만나는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크기를 구한다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만 떼어서 오면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떤 벡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얘의 크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의 크기는 요거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fy의 제곱, 그 다음에 fz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죠. 됐죠, 여러분? 이제 여기 혹시 이걸 듣는 분들 중에 그 이제 전공을 전기 전자과 정도, 그래서 이제 고학년에 가면 전자기학을 배우는데, 전자기학에서 여기서 더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는데, 우린 지금 일반 물리학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항상 벡터량과 좌표는 이제 같이 생각을 하자. 그랬을 때 모든 벡터량은 이렇게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크기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배운 겁니다. 됐죠? 자, 이제 하나하나씩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